안녕하세요. 통증 닥터 백선생입니다. 오늘은 디스크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의 구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디스크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의 차이를 많이 헷갈려 하시고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둘의 차이가 어떻게 되고 어떤 식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디스크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을 간단하게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젊은 나이에 많이 생기는 게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척추관 협착증은 퇴행성 질환이다. 이렇게 일단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왼쪽에 제가 MRI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가 요추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될 거고 이 밑에는 천추라고 해서 1번, 2번, 3번 이렇게 또 이어지게 됩니다. 이 천추는 융합이 돼서 이렇게 붙어 있고요. 요추 같은 경우에는 얘와 얘 사이에 이렇게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얘가 있죠. 얘가 바로 디스크입니다. 그래서 디스크는 요추 1번과 2번 사이의 디스크, 2번과 3번 사이의 디스크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죠. 이 디스크에 대해서 간단히 일단은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는 이렇게 원형으로 생겨 있고요. 이 가운데를 보면은 수액이라는 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싸는 단단한 섬유륜이라는 애로 얘가 이제 둘러싸여져 있게 되는 거죠. 얘가 바로 섬유륜이라는 애입니다. 자, 수액 같은 경우에는 80% 이상이 수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탄력을 갖게 되는 거죠. 섬유륜도 탄력적인 섬유로 구성되어 있어서 얘네들을 단단하게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옆으로 한번 와볼까요? 뭔가 이렇게 충격이 와요. 그러면 충격을 받아주고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디스크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충격이 오거나 혹은 반복되는 충격들이 지속적으로 오게 되면은 이 섬유륜이라는 애가 이렇게 균열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액의 수분이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수액의 수분을 많이 잃게 되겠죠. 그렇게 수액의 수분을 잃어가는 걸 바로 우리는 디스크가 퇴행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빠져나가다가 아예 섬유륜을 뚫고 밖으로 이제 탈출되는 순간이 벌어지게 되죠. 그걸 바로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디스크 탈출증뿐만 아니라 이 수분 성분이 계속해서 이렇게 빠져나오다 보면은 섬유륜도 균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고 퇴행이 되게 되면서 단단하게 이 수액 성분을 잡아주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팽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바로 디스크 팽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보자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팽윤되어서 튀어나오는 거를 디스크 팽윤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아예 섬유륜을 뚫고 수액 성분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를 바로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알고 다시 옆으로 한번 와볼게요. 자, 여기 한번 지워볼까요? 이렇게 쥐어보면은 1번과 2번 사이의 디스크는 하얗게 보이죠? 2번과 3번도 하얗게, 3, 4번도 하얗게 이렇게 보이게 돼요. 이거는 정상적인 디스크의 모양입니다. 우리가 보통 MRI를 볼 때 여러 가지 MRI 영상이 있습니다. 근데 얘는 지금 T2 강조 영상이라는 거고요. 보통 우리가 환자분들의 MRI를 보고 디스크를 관찰할 때 보통 많이 보는 영상이 바로 T2 강조 영상이 가장 기본적인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영상에서 수분은 바로 하얗게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거는 수액의 수분 성분이 아주 정상적으로 있다. 이런 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1, 2번, 2, 3번, 3, 4번의 디스크는 지금 정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4번과 5번과 1번 사이에는 약간 이제 검게 조금씩 변화가 되는 거를 이제 관찰할 수가 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뒤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도 지금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뒤에는 이렇게 내려오는 얘네들은 바로 신경의 모양이고요. 이 4, 5번 사이에 이렇게 단면적을 그려본 게 바로 요 옆에 있는 얘의 그림입니다. 그럼 이쪽으로 와서 한번 볼까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얘가 이제 신경이고요. 뒤쪽에 있는 신경이고 얘가 바로 디스크에 해당이 됩니다. 디스크는 원래 이 정도의 모양이었을 겁니다. 이 정도. 근데 이렇게 이제 튀어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신경을 조금 압박하면서 뒤쪽으로 들어간 모습이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이런 걸 바로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4, 5번에 디스크 탈출증이 있는 거고 5번과 천추 1번 이 왼쪽 그림 볼까요? 5번과 천추 1번에 이 디스크도 여기에다가 그린 게
단면의 모양이 바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얘도 역시 이렇게 전체적으로 튀어나와 있는 모습이 관찰이 되네요. 얘도 디스크 탈출증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협착증을 한번 보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뒤에다가 제가 척추관 협착증의 MRI 영상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5번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는 보면은 전부 다 디스크가 검게 변했죠? 전부 다 이제 퇴행이 되었다. 이거는 일단은 알 수가 있어요. 요 그림만 봐도. 요 밑에 보면은 4번과 5번, 5번과 천추 1번 사이에는 뒤로 튀어나와 있죠. 디스크 탈출증도 있다라는 걸 일단 요 그림에서는 보이게 됩니다. 자, 먼저 이 1번과 2번 사이의 단면이 바로 요 첫 번째, 요 위에 있는 그림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가 지금 수액 성분이 지금 명확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퇴행은 지금 균열이 나서 퇴행은 됐구나 라는 걸 알 수는 있는데요. 이 뒤에 있는 신경을 많이 누르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얘는 일단은 요 신경이 누르고는 있지 않다. 디스크 탈출증은 뭐 거의 보이진 않으니까. 자, 근데 4번과 5번 사이를 한번 이렇게 해서 단면적으로 한번 볼까요? 여기를 보면은 직관적으로 보면은 여기는 지금 신경의 모양이 거의 보이지가 않죠. 이렇게 조그맣게 삼각형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런 거를 바로 협착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디스크가 전체적으로 뒤쪽으로 튀어나와 있죠. 전체적으로 원래는 한 요 정도의 모양이었을 겁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디스크가 뒤쪽으로 탈출되어 있고 그리고 뒤에 있는 황색 인대라는 조직도 두꺼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디스크가 누르고 뒤에서는 이 황색 인대라는 애가 누르면서 이 공간을 계속 좁혀가게 되는 거죠. 그걸 바로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요거를 조금 부연 설명을 좀 해드려 볼게요. 뒤쪽으로 한번 와봅시다. 자, 얘가 바로 이제 앞쪽이고요. 가운데 그림을 먼저 보면 얘가 이제 뒤쪽이죠. 이 뒤에서 여기를 바라본 모습이 첫 번째 그림이 되는 겁니다. 이 첫 번째 그림을 보게 되면은 얘가 4번이고 얘가 5번이죠. 이 위에는 얘를 이제 고립판이라고 하는데 고립판과 고립판 사이에는 이렇게 빈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 빈 공간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인대가 있는데요. 이 인대의 이름을 황색 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를 이제 옆에서 보면은 요 고립판, 여기에서 요 아래에 있는 고립판까지 이어지는 이렇게 해서 붙어 있는 인대가 존재하게 됩니다. 얘를 바로 황색 인대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자, 이 디스크가 퇴행이 되면서 수분감을 잃게 되고 탄력도 잃게 되면서 두께가 점점 얇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얇아지죠. 요 정도로 이렇게 얇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뒤로 팽윤되어서 튀어나가기도 하죠. 이렇게. 그리고 이 공간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디스크가 좁아지면서 얘만 좁아지진 않겠죠. 이 뒤에 있는 공간도 좁아지겠죠. 그러면 이 황색 인대가 요만큼 길이였다가 쪼글쪼글해지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두꺼워지게 됩니다. 이 뒤에 있는 공간, 이 황색 인대도. 그래서 이 공간을 계속 좁혀나가게 되는 거죠. 요거 MRI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왼쪽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 디스크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그리고 뒤에 있는 황색 인대도 이렇게 두꺼워져 있는 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이 공간을 계속 좁혀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간을 좁혀가는 거를 바로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척추관 협착증은 두 종류가 사실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요 위에서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설명한 거는 중심간의 척추관 협착증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추간공의 협착증도 있습니다. 이거 뒤에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이제 가운데에서 쭉 하고 신경이 내려오는 거를 바로 중심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심간에 신경이 이렇게 쭉 내려오죠. 그리고 양옆으로 여기 첫 번째 그림을 볼까요? 이 양옆으로 이렇게 신경이 이렇게 빠져나오죠. 그 빠져나오는 구멍이 다시 가운데 그림으로 와서 요 가운데 요 구멍이 바로 우리는 추간공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여기에서 바로 신경이 양옆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신경이 이렇게 빠져나오고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디스크가 이렇게 얇아져요. 이렇게 얇아져요. 그리고 뒤로 이렇게 탈출도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공간을 좁히겠죠. 점점. 이 추간공의 공간도 계속 좁혀가겠죠. 디스크가 이렇게 얇아지게 되면은
이 공간도 점점 이렇게 좁아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추간공을 좁혀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뒤에 있는 얘가 바로 후관절이라는 애인데요. 이 옆에 있는 그림에서 훨씬 더 잘 나타나 있으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으로 올게요. 여기가 이제 이 척추와 이 척추가 맞닿는 관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후관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관절면이 퇴행이 되면서 점점 이렇게 자라나게 됩니다. 이렇게 자라나게 되죠. 자,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 그림으로 다시 가운데 그림으로 와볼까요? 후관절이 퇴행이 되면서 이렇게 자라나요. 그러면 또다시 이렇게 똑같은 색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자라나요. 그러면 이 공간을 계속 좁혀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추간공의 공간을 계속 좁혀 나가면서 빠져나오는 신경을 좀 압박할 수가 있겠죠. 이것도 바로 협착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얘는 추간공 협착증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한번 이쪽으로 다시 와볼까요?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은 디스크 탈출증은 단순히 디스크가 뒤로 뽕 하고 튀어나와서 신경을 압박하면서 증상을 나타내는 것을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척추관 협착증은 퇴행이 진행되면서 공간을 서서히 좁혀 나가는 것을 바로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 한번 와볼까요? 디스크 탈출증도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오른쪽 밑에 있는 그림 볼게요. 디스크 탈출증이 굉장히 심해져서 이만큼 정말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얘도 지금 이 척추관 공간을 좁혀서 이거 척추관 협착증 아닌가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그냥 디스크 탈출증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디스크가 너무 많이 나와서 얘를 좁혀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디스크 탈출증으로 진단을 하게 되는 거고요. 다양한 퇴행성 질환들이 종합되어 공간을 좁혀 나가는 것을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진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은 퇴행성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디스크 탈출증도 물론 퇴행성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젊은 나이에 퇴행이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게 바로 디스크 탈출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내용이 디스크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